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세션 1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이우균 교수님께서 고려대학교의 탄소중립 캠퍼스 선언과 이를 위한 달성 과제에 대해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이우균 교수님께서는 현재 고려대학교 아시아 리질리언스 연구 네트워크 오정 리질리언스 연구원의 연구원장을 맡고 계시며 고려대학교의 2045 탄소중립 선언에 크게 기여하신 분입니다.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이우균입니다. 예, 우선 이렇게 서울대학교에서 저를 초대해 주신 거에 감사드리고요. 2022년 고려대학교가 탄소 중립 선언을 했는데 그때 제가 주로 일을 해서 아마 그러한 계기로 초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방금 소개받은 대로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교수고요. 원래는 이제 저희 시대에는 그 농과대학이 있었고 거기 임학과입니다. 나무, 아까 부총장님께서 나무가 헷갈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희 고려대학교 제가 있는 건물을 보니까 소나무가 또 자라더라고요. 마디가 1년에 하나 자라는데 지금 더우니까 얘가 한 번 더 자라는 거예요. 사실 흡수를 그만큼 하는 건데 그렇게 좀 이상해지면 내년에 좀 걔가 좀 뭔가 또 어려움을 겪겠죠. 그런 걸 전공하다가 환경생태공학과라는 데서 기후변화가 주로 그 자연자원 또 기후변화 연관돼서는 흡수원 산림지, 농경지, 초지, 습지에 어떤 영향을 주나 이런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기후변화 학회에 속해 있으면서 여기 김호 지금 현재 회장님, 그래 김영호 교수님하고 같이 활동하고 있고 김영호 교수님하고는 환경부의 기후 변화에 대한 그 적응 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를 함께 해왔습니다. 지금부터 한 20여 분 정도의 고려대학교 2045 탄소중립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50인데 저희는 2045로 해봤습니다. 그냥 한 건 아니고요. 나름 근거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우선 오늘 제가 감명스러운 것은 여기 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이러한 그 행사를 만들었다는 거에 다시 한번 감명을 받았고요. 그걸 또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에 역시 매우 고무됐습니다. 탄소 중립은 혼자 할 수 없고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함께 했습니다. 추진 배경은 다 아시잖아요. 이제는 제가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거를 좀 중심을 뒀습니다. 기후변화가 이제 인식의 단계를 지나고 경고의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행동할 단계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개인의 단계도 지났고 사회의 단계도 지났고 국가의 단계도 지났고 어쨌든 다 지났습니다. 이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하든지. 그런데 대학이 과연 자유스러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유스러울 수 없는데 대학은 더군다나 자유스러울 수 없다.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정말로 아주 우연한 기회에 제가 깜짝 놀란 저 스스로의 생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렇게 수업을 들어가는데 기후변화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다가 혹시라도 학생들 중에 누군가가 저한테 이렇게 교수님 다 좋은데요. 근데 왜 고려대학교는 탄소 중립을 안 합니까?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부끄러울 것 같아요. 또 사회적으로 좀 쓰기 어려운 그런 이렇게 단어 있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약 10만 톤을 배출하고요. 캠퍼스, 안암 캠퍼스, 세종 캠퍼스에서 약 5만 톤을 배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을 의료원에서 배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캠퍼스와 의료원의 배출이
거의 5만씩 해서 10만 톤을 배출을 합니다. 저희의 세종 캠퍼스는 그렇게 많이 배출 안 하는 거로 돼 있고 78%가 간접 배출입니다. 약 한 22%가 직접 배출이니까 간접 배출을 어떻게 줄여야 되나 이런 거죠. 여기 이제 전기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로 이제 직접 배출은 도시가스가 있는데요. 그 가스보다는 간접 배출의 전기가 거의 한 5배 수준을 있고, 그 다음에 기저부하, 그러니까 기본으로 쓰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저희 이제 실험 장비들 계속 이렇게 해놓고 교수님들 항상 연구실에 저도 그렇습니다. 불 켜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국가 전 뭐 세계적으로 그렇잖아요. AI와 빅데이터가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대학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제가 그 고려대학교의 그 많은 교수님들 연구소 중에서 제가 하겠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무슨 일을 할 때는 제가 그 경험을 한 건데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감대 형성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당시에 이러한 것들을 계속 준비해 나가면서 그 지금 경과와 같은 이런 그 활동을 계속 했습니다. 고려대학교 ESG를 통해서 계속 보고하고, 그리고 총장님께 계속 보고하고, 그리고 교무위원회 가서 또 보고하고, ESG위원회 보고하고, 오늘처럼 저희는 지금 학생들이 주최지만 2022년 5월 6일 날 탄소 중립 세미나를 또 개최를 해서 이제 이런 걸 공론화 시켜 나가고 그다음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거죠.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걸 계속 알리면서 누군가를 계속 압박해 나가는 이런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탄소 중립 고려대학교 카본 뉴트럴 KU로 했고요. 저희는 그 4E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에너지, 이컬러지, 그 에듀케이션, 엔터프레너십 해서 에너지 독립이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환경을 만들고 또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창업을 촉진한다라는 거였고요. 가장 어려웠던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대학교의 구성원들을 이렇게 모아야 되는데 사실은 잘 찾아보면 그 고려대학교도 그렇고 서울대학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어느 대학도 아마 세계 어느 대학도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의 전문 분야가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연구소도 있고. 근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모으는가가 매우 중요하고, 저희는 당시에 고려대학교 부설연구소의 그 지속발전연구소하고 오정 리질런스 연구소가 주축이 돼서 이 주변에 지금 이렇게 고려대학교 색이죠. 크림슨 색으로 돼 있는 조직들을 탄소 중립과 관련된 부문으로 엮어서 무단하게 함께 하자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보니까 아마 서울대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간접 배출이 많고 주로 건물 분야고, 그런데 이거를 정말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려면 수천억이 듭니다. 아마 더 들지도 봅니다. 근데 그런 재원을 마련 없이 이거를 계획을 한다라는 거는 버거웠기 때문에 약간 좀 그 텀을 뒀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약 한 12%를 그 환경부의 그 친환경 캠퍼스 조성, 폐기물 감축, LED 조명 전환, 뭐 스마트 수요 관리 일단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약간 이제 부밍업 단계입니다. 그리고 내년이 저희 고려대학교가 12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의 좀 분위기를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30년까지를 에너지 효율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것들,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LED 교체하는 거, 뭐 이런 것들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30년 이후에는 아주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활용한다. 좀 기다리는 거죠. 지금 이제 올해 이미 탄소 중립이 아주 중요한 이렇게 인식이 됐잖아요. 그러면 분명하게 2030년까지 6년인데 굉장히 좋은 기술들이 개발될 것이고, 그때 이제 에너지의 그 혁신적인 기술을 쓴다. 뭐 태양광, 마이크로 디그리, 수소연료,
뭐 동적 수요, 공급, 밸런스 기술 등등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부밍업하고 2030년까지 40%를 줄이는 효율화 사업을 하고 그 후에는 이제 아주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나머지 거를 줄여나가는 것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다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좀 지리한 작업이었습니다. 그 일일이 가서 창호도 다 조사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보니까 예를 들면 난방 같은 기술은 전기는 온도가 올라가면 그 전기를 오히려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가스를 덜 쓰고, 그런데 냉방은 이렇게 추워지면 오히려 가스를 많이 쓰는 뭐 이런 거로 해서 직접 배출과 간접 배출을 좀 이렇게 조화스럽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좀 했고요. 그래서 창호 구조, 뭐 사용 용도, 가스 전기들을 다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건물별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저희도 그걸 못하고 현재 있는데, 건물이 다 이렇게 있잖아요, 단과대학별로. 그럼 건물별로 해서 그 효율화를 모니터링하고 그 효율화에 따라서 뭐 인센티브도 주든지 아니면 또는 뭐 다른 형태로 좀 통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할 텐데, 고려대학교를 보니까 그 건물별로 그 계량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저기를 모르는 거예요. 건물별 사용을. 그래서 건물별로 그거 하는 것도 또 예산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태양광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옥상에 얼마만큼 태양광이 필요한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 약한 그 1단계 목표의 5%를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2단계에서는 뭐 이와 같은 그 첨단 그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한다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학도 그렇고 아마 주변 그 고려대학교는 그 캠퍼스 안에 그린 스페이스가 있잖아요. 근데 서울대학교 모르겠습니다. 이 주변에 관악산까지 포함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장을 하고 있고 흡수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장은 말 그대로 그 나무가 이렇게 나무의 형태로 탄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탄소 형태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이렇게 우리 흡수량으로 계산은 못하는 거죠. 그냥 거기 쌓여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저장에 이제 그 제가 늘 얘기 은행의 원금이라고 따지면 그것이 이자가 계속 매년 붙으니까 거기서부터 흡수가 되는 건데, 저장은 안한 배출의 약 10%, 흡수는 작습니다. 뭐 1%도 사실은 안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톤에 1g의 탄소도 주셔야 된다면 이런 것도 중요하고, 이러한 그 건물 녹화라든지 또는 그 흡수원에 대한 이런 환경 조성은 스콥 3와 관련돼서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데 매우 소중한 그 도구가 되거든요. 나무 한 그루를 뭐 심어서 잘 관리하자, 이런 것들이 캠페인성으로는 좋게 생각이 됩니다. 고려대학교는 3군데 학술림이 있습니다. 서울대도 있는데 그거는 커요. 그 3군데 그 양평, 괴산, 철원에 있는데요. 여기서 흡수되는 것이 고려대학교 배출의, 그러니까 안양 캠퍼스 배출의 11%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역으로 다르지만 고려대학교 캠퍼스의 흡수량으로 인정된다면 그만큼 그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으로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소 그 흡수원은 캠퍼스 안에서 다양한 그 녹지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서 그 공감대 형성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스콥 3인데요. 지금 여러분이 하시고 계신 거는 뭐 굉장히 이미 그 스콥 3에 해당되는 발표자 뭐 그런 행사고요. 그래서 다양한 그 교내 활동, 특히 뭐 연구 쪽에서 보면 뭐 리빙랩이라든지, 그리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 특성화 대학원, 또 탄소 흡수원 특성화 대학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대학교에서도 지속발전연구소가 하는 다양한 이런 활동들이, 또 공원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콥 3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창업이나 이런 거를 하려면 클러스터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 회사들 또는 우리 고대 같은 경우는 성북구 뭐 이런 데하고 클러스터를 조성을 해서 학생들 활동이 밖으로 나가고, 또 지역의 활동이 캠퍼스를 중심으로 이렇게 엮어지는 이런 것들도 저희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는 게 저는 구상을 한 게 대학에서 부설 연구소가 굉장히 그 훌륭한 교수님들이 포진해 있고 연구소장님들의 의지도 강하니까 그 소장님들과 연구소의 그 교수님들을 규합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연구소 협의체라는 걸 당시에 제가 제안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탄소 중립 흡수원 특성화 대학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린 캠퍼스로 선정이 돼서 하는 데들이 중심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어쨌든 서울대도 마찬가지고 서울시, 뭐 성북구 등하고 이제 같이 해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뭐 문화 확산하는 건 아까 스컵 3와 관련된 거하고 뭐 연결되고요. 예, 이행 체계 구축이 이제 가장 어려운데요. 제가 듣기로는 서울대학은 내년에 그 탄소 중립 뭐 추진단인가에 발족을 한다고 그러면서 선언을 하신다 그러는데 매우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그 ESG 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밑에 탄소 중립 이행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조직과 사실 예산이 없이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는 거는 좀 선한 의지죠. 말 그대로 선한 조직과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선은 조직을 갖춰놓는 게 매우 소중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그때 그런 거에 힘을 받기 위해서 K-워터,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의를 MOU를 맺고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었습니다. 뭐 기대 효과는 당연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소 중립은 현재의 그 아주 절대절명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미래의 그 국가 또는 자기 환경과 연관된 거고요. 또 미래의 그 학생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그 주제가 되기도 하고 개인적인 사회의 진출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더 중요한 것은 뭐 서울대 이미 뭐 세계적인 대학이고 여러분은 세계적인 인재잖아요. 그런데 서울대학의 탄소 중립을 선언을 안 해놓으면 여러분이 밖에 가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어느 대학의 학생들도 밖에 나가서 그 세계적인 인재로서의 부끄러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가 몇 명이고 배출이 뭐 7억 톤이고 흡수가 어떻고 이 대한민국 2050 탄소 중립대학 하고 있지만 내가 공부한 대학, 내가 살고 있는 어느 동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세계적인 인재로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2022년이고요. 지금 요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고려대학교 지속가능원이 올해 이제 생겼습니다. 거기에 신재학 원장님, 오지혜 연구교수님, 조옥정 팀장님께 제가 부탁을 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희는 조직 측면에서 저쪽에 보시는 지속가능원을 올해 6월에 그 고려대학교의 그 부설기구로 승격을 시켜서 여기에서 고려대학교의 지속가능성과 탄소 중립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EDI라는 거 아시죠? 그 이쿼티 그다음에 다이버시티 인클루시브를 하는데 앞에 저스티스를 이렇게 더 붙여서 제다이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고려대학교에서 사회적 기여 특히 SDGs 이행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고 그 검토 결과 조직을 좀 둬야 되겠다 그래서 사회공헌원을 지속가능원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지속가능성과 탄소 중립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2022년에 선언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단계는 내년까지 그 다양한 그 활동을 그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하는데 우선 LED는 92%의 교체 완료를 했고요. 폐기물 감축 노력 그 다음에 그 친환경 설계 및 건축 이제 새롭게 건축되는 모든 건물들은 탄소 중립과 부합되게 설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캠퍼스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주관이 돼서 제로 스테이션이라는 것을 그 해서 그 캠퍼스에서 웨이스트 제로를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플라스틱 챌린지 그리고 텀블러 세척기, 리필 로드 등을 이제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페이퍼리스 정책 등을 학교 차원에서 지속가능원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의 그
그 촉진을 위해서 설문조사도 해서 그 고려대학교가 비교적 교통 그 연결선이 좋다고 인식이 됐고 굉장히 이제 거의 뭐 86%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 사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 태양광 시스템 구축을 그 후로 계속해서 2020년 대비 260%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이 매우 중요한데요. 저희가 그 학부, 대학원, 비교과 과정을 통해서 많이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는 그 그린 리더십 인증 교과 과정을 환경부부터 받아서 올해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에서는 이미 그 지속 가능 발전 연구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고 있고 저희가 그걸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는 지속 발전 연구소가 여기 와 계시는 지금 김익재 선생님 주도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을 됐고요. 금액은 뭐 1년에 5천만 원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6년간 돼서 대학에서 지속 그린 리더라는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속발전연구소에서 함께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린 리더가 그러면 과연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계적인 문제, 세계적인 이슈를 알고 이해를 하고 알아야 됩니다. 문제가 뭔지. 그 다음에 그것을 풀 수 있는 능력 또는 기술을 가지고 그 기술을 통해서 사회의 그 공통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께 노력하는 이런 분들이 그린 리더 또는 기후 리더 또 그러한 기술을 발휘하는 것이 기후 테크라고 생각을 해서 이와 같은 교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뭐 MOU 이런 것 등도 많이 맺고 있고요. 희망컨대 서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가 탄소 중립에 대한 MOU를 맺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대학을 좀 이끌어 갔으면 어떨까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